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근로정신대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는 일본 시민단체가 광주를 방문해 전범기업에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옛 전남도청을 복원하기 위한 기본계획이 오늘 발표됩니다. 도청 본관과 경찰청 등 6개 건물이 원형 복원되거나 부분 재현됩니다. 한전 공과대학이 빛가람 혁신도시 안에 있는 부영골프장에 설립됩니다. 광주시는 입지 선정 결과를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지가 결정되면서 한전공대 설립이 본격화됐습니다. 세계적인 대학을 만들기 위해 재정과 추가 부지를 확보하는 일이 과제로 던져졌습니다. 일제강점기 어린 소녀들을 끌고 가 강제노역을 시킨 건 미쓰비시 중공업만이 아니었습니다. 군수업체인 후지코시는 1000명이 넘는 소녀들을 끌고 갔는데요. 후지코시 피해 할머니들을 돕고 있는 일본인들이 광주를 찾아서 이제는 일본이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올해 90살인 오경의 할머니도 근로정신대 강제노동의 피해자입니다. 1944년 군수기업 일본 후지코시 공장에 끌려가 혹독한 노동에 시달렸습니다. 일본 교경도 시켜주고 그러니까 아그들이 중학교 보내주고 혼자 함께 설거지 따로 가고자 하는 마음도 나지요. 집에서는 중학교도 못 가고 이제 일만 하고 살 것인데. 오경의 할머니처럼 후지코시에 끌려가 강제 노동을 한 근로정신대는 1,100여 명. 현재까지 살아남아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하고 있는 광주 전남 시도민은 6명에 이릅니다. 이들의 재판을 돕고 있는 일본의 양심적 시민단체가 오할머니가 살고 있는 광주를 찾았습니다. 3.1절 100주년을 맞는 올해만큼은 전범기업인 후지코시가 반드시 할머니들에게 사과하고 배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今年は3.1独立運動から100年というこの節目にあたって日本の立場からすれば日本が侵略と植民地支配をしたこの歴史を本当に振り返るそういう始まりだ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 이 시민단체의 지원으로 피해 할머니들은 지난 1992년부터 일본에서 후지코시를 상대로 2건의 소송을 진행해 한 차례는 승소하고 한 차례는 패소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후지코시 강제동원 피해자 33명이 3차에 걸쳐 소송을 진행해 1심과 항소심 등에서 승소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옛 전남도청을 복원하기 위한 기본 계획이 오늘 발표됩니다. 5.18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와 5월 3단체 등은 조선대 민주화운동연구원이 용역조사를 통해 만든 옛 전남도청 복원 기본 계획안을 확정하고 오늘 국민보고회를 통해 발표합니다. 연구원은 옛 전남도청 별관과 전남경찰청은 제한적으로 복원하고 나머지 4개 관은 원형 복원한다는 기본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용역조사에서는 옛 전남경찰청 외부에서 총탄 흔적일 가능성이 있는 자국이 발견돼 탄흔 감정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오늘 아침 다소 춥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어제 아침보다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요. 오늘 아침 광주의 기온은 영하 3도 안팎으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4도가량 낮은 기온 보이고 있고 그 밖에 전남 지역은 최대 7도가량 낮은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침에는 이렇게 춥지만 낮부터는 다시 기온이 올라서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광주의 낮 기온은 10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1, 2도가량 높겠고 평년 기온보다는 5도가량 높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포근한 가운데 날도 맑겠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종일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미세먼지 걱정도 없겠습니다. 오늘 종일 보통에서 좋음 수준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메마른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 대기의 건조함은 내일과 모레 비가 지나면서 해소되겠습니다. 내일은 늦은 오후에 전남 해안 지역에만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고 모레는 지역에 따라서 광주 전남 전 지역에 눈 또는 비가 지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한전 공과대학 설립 장소가 빛가람 혁신도시 안에 있는 부영 골프장 부지로 결정됐습니다. 부지 조성 비용이 낮고 인허가 절차도 간소하다는 점이 높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빛가람 혁신도시에 있는 나주 부영 컨트리클럽 부지입니다. 한전 본사로부터 불과 2km가량 떨어져 있을 정도로 가깝습니다. 한전공대 입지 선정 공동위원회는 바로 이 골프장 부지를 한전공대 최종 입지로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2단계에 걸친 심사위원 평가에서 부영 골프장 부지는 92.12점을 획득해 광주 첨단 3지구를 제치고 후보지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첨단 3지구 일원
87.88점, 전라남도 나주 부영CC 일원 92.12점으로 최종 1순위는 나주 부영CC 일원이 선정되었습니다. 세부 항목별 평가 결과를 보면 부영CC는 부지 조성 비용과 제공 조건, 인허가 용이성 등에서 점수차를 벌려 2위인 첨단 3지구를 따돌렸습니다. 전라남도와 나주시는 부영건설로부터 골프장 부지의 절반을 무상으로 기부받아 한전공대 부지로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세워 후한 점수를 얻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전은 부영CC를 추천한 나주시와 제안서 이행 실시 협약을 체결하고 난 뒤 각종 인허가 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순위 해당 지자체에서 제안한 내용을 이행 협약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면 순위가 변동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또 다음 달 중순쯤엔 한전공대 설립을 위한 계획을 담은 최종 용역보고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한전공대 부지 선정을 앞두고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치열한 유치 경쟁을 벌여왔습니다. 다행히 큰 잡음 없이 부지 선정 절차가 마무리된 만큼 이제부터는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남은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한전공대는 오는 2022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준비 기간이 3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광주 전남 자치단체 유치 경쟁은 시간을 끄는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다행히 탈락에 따른 반발이 없어서 한전과 중앙정부, 지자체가 한전공대 설립에 힘을 모을 수 있게 됐습니다. 착수회의 시 언급된 재정지원, 부지조성, 설립 인허가, 대학준비위원회 등 관계부처의 협조 과제들에 대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한전공대 설립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가 예비타당성 조사와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서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일입니다. 범정부 차원의 설립지원위원회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논의하고 있지만 관련 부처의 반대가 여전한 상황이고 재정 문제 해결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전공대를 유치한 지자체에 부담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 교원 마련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광주 전남이 글로벌 혁신 허브를 만든다라고 하는 마음에서 이걸 힘을 합쳐야 되지 않을까. 한전공대 설립 비용이 5천억 원 규모. 세계 최고의 공과대학을 만들기 위한 전체 부지 면적은 120만 제곱미터에 이릅니다. 부지 선정 과정에서 확보된 땅은 전체의 3분의 1 수준이어서 추가 부지를 확보하는 일 역시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경제성 분석 절차를 생략하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이 오늘 발표됩니다. 17개 시도에서 모두 33건의 사업을 신청한 가운데 정부는 내일 국무회의를 열고 시도별로 1개씩의 면제 사업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광주는 1조 원 규모의 인공지능 기반 과학기술 창업단지 조성이, 전남은 3조 3천억 원 규모의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사업이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입니다. 치매는 한번 발병하면 치료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방이 더 중요한데요. 조선대학교 연구단이 치매 예측 정확도를 획기적으로 높인 진단법을 개발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65살인 강흥진 씨가 입을 벌려 상피세포를 채취하는 치매 예측 진단조사에 응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나이대의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씩 치매에 걸리는 것을 보고 자신도 치매에 걸릴지 궁금해졌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병이 오면은 옆집 우리 엄마들도 보면은 치매를 앓고 있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나는 치매병이란 건 겁나게 무서운 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유전자 검사로 치매에 걸릴 확률을 예측하는 기술이 보다 정교해졌습니다. 조선대 치매국책연구단이 개발한 치매 예측법에 따르면 치매 유발 유전자로 잘 알려져 있는 아포이 유전자의 변이로 치매 위험도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아포이 유전자 중에서 이번에 새로 찾은 유전 변이를 갖고 있을 경우 알츠하이머 치매에 걸릴 확률이 95% 이상이라는 걸 실증적으로 확인한 겁니다. 이처럼 입안 표피세포 DNA 등을 분석해 치매 유병률을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분석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유전자만을 측정했던 기존 검사가 위험성 정도만 알려주는 수준이었다면 새로 개발된 검사는 치매 위험도를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할 수 있게 돼 치매 예방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예방 조치에 들어갔을 때
치매 발병을 상당 기간 지연시킬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이 확립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60세 이상 치매 인구는 80여만 명. 5년 뒤인 2024년이면 1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연구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우리 사회 치매 환자와 가족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검찰이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강인규 나주시장에 대해서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어제 광주지법 형사 12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강 시장에게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강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 민주당 당내 경선을 앞두고 ARS를 이용해 14,080명에게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허위 진료 기록으로 요양급여비를 타낸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4단독 박남준 판사는 의료법 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47살 한모 씨에 대해서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한 씨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광주 모 한방병원에서 또 다른 의사 82살 김모 씨와 함께 환자 105명의 진료 기록부를 꾸며 이들에 대한 요양급여비 1억 200만 원을 지급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한 씨가 허위 입원 환자와 관련해 3천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했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24일 국토교통부가 토지 관련 세금의 기준이 되는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인상했습니다. 실제 거래가인 시세를 반영해서 주택 공시가격을 현실화한다는 건데요. 네, 우리 지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진석 경제평론가와 좀 더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올해부터 올랐다. 네. 어느 정도 올랐고 또 어떤 의미인지 알려주시죠. 먼저 표준주택 공시가격이라는 이 용어 자체가 좀 생소하실 거예요. 흔히 이제 공시가격 하는데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과 법률에 따라 절차와 규정에 의해서 통상적인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최하위 가격으로 이제 세금을 산정을 하는 것을 갖다 이제 표준주택 공시가격이라고 하는 건데요. 네. 자료화면 잠깐 함께 보시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번 발표 보시면은 이제 전국적으로 9.13%, 서울은 17.75%가 인상이 됐는데요. 통상적으로 이게 이제 세금으로 환산하게 되면은 한남동이나 강남 같은 경우는 고가 주택에 의해서 한 30% 정도가 지난해보다 인상이 되게 돼 있습니다. 네. 저희 광주 지역은 근데 전년 대비 한 3%. 또 그다음에 2017년에 표현은 없지만 2017년에도 대략 한 4.3%였으니까 인상률이 대부분 평균 3% 내외에서 계속 증가세를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 부동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세금이다 아니면 뭐 공공보험료 같은 것들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쯤이나 될까요? 그렇지만 이걸 발표를 하면서 정부가 이제 1주택이나 주택을 갖고 계시는 분들의 이제 재산으로 보는 어떤 기준들을 좀 완화시켜주겠다라는 보완책도 립서비스로 말씀을 했는데. 네. 사실상은 나와봐야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겠네요. 현재 그다음에 4대 보험이나 각종 정책이 굉장한 영향인데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원고를 했지만은 부동산발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가장 좀 피부로 와닿으실 거고요. 중요한 것은 올해 우리 광주 지역에 재개발 재건축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대한 이제 보상 가격을 산정하게 되는 기준도 역시 공시 가격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점차적으로 비용들이 증가하고 그다음에 오는 거기 때문에 정부가 조금 저는 아쉬운 게 이번에 발표하면서 좀 그런 디테일한 부분들을 챙기지 못하고 함께 발표했으면 참 좋았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안 돼서 좀 아쉬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우리 지역 얘기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이 좀 활발하게 되고 있다. 여기에 또 어떤 영향을 좀 미치게 될까요? 통상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보상 가격들이 인상이 되는 거는 이제 기정사실인데요. 네. 중요한 것은 이제 아무래도 4대 보험료가 올라가고 그다음에 세금이 작년도 신축 아파트를 이제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은 실거래가들이 다 반영이 돼서 현재 만일에 재산세 고지서를 올해 6월 달에 받아보시게 되면 큰 폭으로 인상될 것이 이제 좀 자명한 사실이고요. 그로 인해서 지금 현재 우리 지역의 내수 소비가 좀 안 좋지 않습니까? 네. 이러한 부분들이 소비가 더 위축되는 그러한 상황으로 연결되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부동산 고가 주택이나 고가 건물을 보유하시는 우리 광주 지역의 보유자분들께서 세부담이 늘어남에 따라서 한계 물건이 경매 시장으로 나올 수 있는 공산이 굉장히 커졌다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번 공시가격 인상안을 두고 좀 부담스럽다는 반응, 그리고 아니면 뭐 좀 더 올려도 된다, 이런 반응들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정부의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과세 정상화하겠다라는 그 취지에는 동감을 한 바입니다. 동감을 하는데 누님이 말씀하신 작년부터 저희가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근데 작년에 아이러니한 게 작년 국가 세수가 추가 세수가 26조 원이나 추가로 더 거쳤습니다. 그러니까 즉 기업과 개인은 지금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데 정부 곳간만 지금 늘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즉 그러니까는 앞으로도 이제 이런 발표들이 계속 나오겠지만은 또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게 근다고 해서 지금 청와대 내부에서는 문재인 정부 취임 초기의 부동산 가격으로 지금 가격을 정상화시키겠다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면 공시 가격이 내려가나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이런 정치적인 논리로 전체적인 경제 상황을 볼 게 아니라 현 상황에 맞게끔 안팎의 경제 상황을 다 고려해서 좀 디테일한 정책들을 좀 발표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저한테는 좀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가 좀 반영이 돼 있는 그런 정책들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데.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이제 부동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공시가격 인상에 따라서 내 부동산이 어느 정도로 올랐는지도 좀 궁금할 것 같고. 예, 또 앞으로 또 어떻게 해야 될지도 좀 궁금할 것 같고. 이의 신청 같은 것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의 신청 하실 수 있고요. 지금 부동산 가격 그 알림이라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들어가시게 되면은 공시 가격에 대해서 이의 신청이나 내 공시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그 핸드폰, 스마트폰 다 쓰시지 않습니까? 부동산 가격 알림이라는 스마트 앱을 다운 받으시게 되면은 거기에서 내가 살고 있는 집이라든지 갖고 있는 보유나 토지 건물에 대해서 가격을 열람할 수가 있고요. 이의 신청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개인 감정에 의해서 이의 신청하지 마시고 주변 시세를 좀 비교해 보셔가지고 이의 신청하시는 것이 아무래도 좀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광주 세계 수영선수권대회에 이어서 열리는 마스터스 대회 개막식이 오는 8월 11일 광주 남부대에서 열립니다. 아마추어 대회인 마스터스 대회는 당초 수영대회 폐막 다음 날 개막 예정이었지만 선수촌을 원활하게 사용하기 위해 일주일 미뤄져 8월 5일 개막으로 변경됐고 개막식은 같은 주 일요일로 정해졌습니다. 한편 세계 수영선수권대회 개막식은 빛의 분수를 주제로 광주여대 유니버시아드 체육관에서 열리고 폐막식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에서 한국의 자연과 계절을 주제로 열립니다. 광주시는 지난해 11,000여 명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해서 땅을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조상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후손들에게 토지 임야대장 전산 시스템을 활용해서 땅을 찾아주는 서비스로 광주시에서만 최근 10년간 3만 9천여 명이 9천만 제곱미터의 토지 자료를 제공받았습니다. 서비스는 소재지나 거주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시청이나 구청에서 상속인이나 소유자 증명서류를 내면 즉시 이용이 가능합니다. 장성군의 사회교육 프로그램인 21세기 장성 아카데미가 세계에서 최장기간 동안 열린 정기 사회교육 프로그램으로 인증됐습니다. 장성군은 유럽연합의 오피셜 월드레코드의 심의를 요청해 인증을 받았고 오늘 3월 공식 인증서를 전달받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995년에 시작한 장성 아카데미는 올해로 25년째 매주 한 차례씩 열리고 있습니다. 고로쇠 수액 채취 시기를 맞아서 구례군과 광양시 등 일선시군이 고로쇠 수액 채취와 관련 요령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고로쇠 수액을 채취하는 임업인을 대상으로 한 이번 교육은 품질 향상은 물론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실시되는 것으로 구례군의 경우 올 한 해 960톤의 고로쇠 수액을 채취해서 27억 원의 소득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외국인으로 규정돼 3개월마다 한 번씩 비자를 갱신해야 했던 고려인 4세와 5세가 동포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법무부가 최근 외국 국적 동포의 범위를 고려인 4세 이후까지 넓히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기 때문인데요. 외국 국적 동포로 인정받으면 최대 3년까지 국내에 있을 수 있고 건강보험 적용 등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 현장에서 발생하는 부당한 사례와 관련 법령을 정리한 책이 제작됐습니다. 책자는 주머니에 넣을 수 있을 정도의 크기로 근로계약서 작성 등 노동 기본권에 대한 이야기와 청소년,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 인권 관련 내용이 질의응답 형식으로 구성돼 있는데요. 책자는 노동 현장과 지역 경영계에도 제공될 예정입니다. 일본인 예술가 타시 이와오카가 광주 예술가들과 함께 위안부를 주제로 한 헌정 퍼포먼스를 펼칩니다. 1월 31일 오후 3시 금남로공원 평화의 소녀상에서 헌화 퍼포먼스를 통해 일본의 죄를 반성하고요. 같은 날 저녁 7시 30분에는 퍼포먼스 아티스트 김광철과 프리 재즈 뮤지션 4명이 위안부 할머니의 통환을 예술 공연으로 풀어냅니다. 새해 복을 기원하는 전시 행복한 2019가 화순 다산미술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글씨에 회화적 요소를 입힌 현대 서예 작품과 문이나 작품들이 줄을 이루는데요. 해학과 유머가 돋보이는 수목 돼지 그림들을 감상해 보시죠.